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3, 4월 달 들어가면 뭔가 이제 책에는 약간 없는 보충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보충 자료도 드릴 것이고 예상 문제 필요하다는 문제들도 드릴 것이고요. 그죠? 근데 그런 단계가 결국 선행이 먼저 기출 문제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자, 충분히 내가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 해마다 이렇게 오프라인 이제 학원에서는 제가 꼭 한 번씩 해보는데요. 기출문제만 가지고 40문제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거든요. 기출문제들 얼마나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는가 검토하는 차원에서. 근데 거의 뭐 어떤 때는 토시도 별로 안 바꾸고 막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도 실제로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기출문제조차도 소화를 못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사실 우리가 뭐 시중의 예상문제들도요. 기출문제들을 다 토대로 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이렇게 강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1, 2원 달은 이 기본서를 아주 충실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부에 넘겨서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총론 부분 들어가서요. 자, 부동산의 개념, 이 총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분류가 등장할 것이고, 세 번째, 자,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서요. 우선 저희 책에서는 자, 부동산 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간혹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부동산학의 그러면 결국 학문적 성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성격들을 좀 아셔야 또 앞으로 이 학계론을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동산학이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요. 보통의 지금 이제 순서가 부동산학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가 등장을 할 것이고요. 정의와 성격. 자, 그리고 이런 순서로 무엇을 자, 어떻게 왜 자, 뭐 이런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을 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자, 연구 대상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학자들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틀리대요. 접근 방법들. 왜라는 것은 자, 이념에 관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쭉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암기하실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부동산학에 대한 개관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책을 보시면 첫 번째 1번에, 자,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학문이다 보니까요.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방법들이 다 틀릴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요, 정의를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다 틀리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학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요, 도달하고자 하는 이 목표점, 정상은 다 똑같으란 얘기예요. 자, 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이 뭐냐? 저 최고의 이상은 자, 결국 부동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요. 우리나라도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부동산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토지 자체는 객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얘가 비로소 의미를 지니려면 거기에 누가 결합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결합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논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활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차를 쭉 보셨지만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마케팅, 관리 등등 그죠?
다 누구의 행위죠? 부동산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이들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국 모든 학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다,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부동산학이 뭐냐라는 걸 정의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다 틀리지만 공통점은 부동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표적인 정의가 등장을 해요. 책에. 자, 시험에서도 다 등장을 했던 지문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의라고 하면 가로 1번의 김영진 교수의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부동산학의 초석을 이루신 분이 김영진 교수님이신데요. 부동산학을 독학으로 제일 처음에 정립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본 쪽에서 이렇게 이론을 도입해서 정립하신 분이신데 현재는 뭐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초석을 이루시다 보니까 뭐 이분의 이론들이 이제 학계론 책에 많이 녹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이 정의가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줄의 그저 정의 안에서 부동산학의 다양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가로 1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김용진 교수의 정의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 그게 그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결국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누구의 행위일까요? 활동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행위죠. 그죠? 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관리적 측면에서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학문은 아니라는 얘기요. 자, 그러면서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또 부동산학의 결국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뭘 연구하는 학문이냐? 부동산을 둘러싼 그죠? 부동산에 대한 우리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근데 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일까요? 사람들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가장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일 거란 얘기예요. 능률성, 그죠? 이 능률성을 달성하고자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능률성이라는 것은 곧 효율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자?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가장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목적이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결국 효율성, 능률성이라는 것은 학계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따로 하시겠지만 개념들 입문과정에서 이미 공부하셨죠.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이 능률성이라는 것은 내 땅을 어떻게 이용했을 때 능률적이다라고 하냐면요. 바로 결국 무슨 이용이죠?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저 목표하는 거죠. 내 땅을, 내 건물을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그죠? 내가 최고 최선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인데요. 여기 두 가지의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죠?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뭘 내포하고 있는 의미냐면 모든 학문은요. 너무 이론만 발전해도 안 되고 실무만 발전을 해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론과 실무가 병행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필요성이 있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원리의 능률성이다 라고 하면 그죠? 원리. 원리라는 것은 결국 어떤 분야의 능률성을 강조한 거냐면 이론 분야의 능률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기술의 개척은요. 결국 실무활동에서의 원활한 수행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론과 실무가 병행해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론의 능률성,
그리고 실무활동에서의 능률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으로 다시 나오겠지만, 자, 이 이론과 실무는 어떠한 속성에 또 바탕을 둬야 되냐면,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 과학성에 바탕을 둬야 되고요. 실무라는 것은 기술성에 또 바탕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론과 원리의 능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능률성, 최고 최선의 이용이 목표이다라는 얘기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했죠?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종합응용과학이다. 자, 더 추가시키면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종합응용, 사회과학, 종합응용과학이다. 그죠? 자, 이 마지막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라는 것이 부동산학에 뭘 나타낸 것이냐면 성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문의 성격. 자, 우리 책에는 그 밑에 네모 2번의 성격이 연결돼서 나오죠. 부동산학의 성격. 자, 부동산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합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래요.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그죠? 자, 또는 우리 현실의 인간의 정말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뭐라고 하냐면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해도 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규범하고자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규범과학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